정년퇴직 후 인생의 2막을 캠핑카로 시작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어디서든 머물 수 있는 삶. 마치 젊은 날 놓쳤던 자유의 복수를 하는 듯한 환상이지요. 그런데 이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자유는 행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립의 시작일까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65세의 전직 공무원 김정호 씨입니다. 서류 더미와 회의 속에서 35년을 보낸 그는 퇴직 후엔 사람보단 풍경과 대화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캠핑을 좋아했고 퇴직 후엔 아내와 함께 전국을 돌며 살겠다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1억 원짜리 중형 캠핑카를 구입했고 나머지 자금은 노후 자금으로 남겼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합쳐져 월 3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었기에 생활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첫 달 부부는 강릉의 해변에서 캠핑카 첫 밤을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와 모닥불 냄새 그리고 별빛. 이게 진짜 자유다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캠핑카는 이동이 자유롭지만 동시에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샤워나 화장실은 매번 공용시설을 찾아야 했고 음식은 하루 3끼 모두 차 안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여름엔 냉방이, 겨울엔 난방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관계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함께하는 여행을 즐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이동해야 하는 생활은 안정감을 무너뜨렸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겼습니다. 김정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건 여행이지 유목은 아니었다는 걸. 캠핑카 생활은 생각보다 더 외롭고 반복적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풍경을 봐도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는 곳,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점점 침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캠핑카 유지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유비, 캠핑장 이용료가 매달 7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도심 근처에 머무르려면 주차비만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캠핑카는 움직이는 집이지만 비용이 따르는 이동식 집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년 만에 캠핑카 생활을 접었습니다. 중고로 되팔았지만 감가상각으로 인해 절반에 가까운 손실을 봤습니다. 그제야 김정호 씨는 자신이 자유를 쫓았지만 현실을 외면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퇴직 전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퇴직 후엔 무엇을 할까? 하지만 그 질문엔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까입니다. 김정호 씨의 사례는 자유를 향한 은퇴자의 열망과 그 이면의 외로움이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매일의 불편함보다 더 힘들었던 건 소속감의 부재였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으로 버텨왔던 그는 퇴직과 함께 그 역할을 잃었습니다. 캠핑카는 그 공허함을 잠시 덮어줬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그 고립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유의 환상을 가장 위험한 함정으로 꼽습니다. 일정, 계획, 루틴이 없는 자유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의 방향성을 빼앗아갑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일수록 이 공허감에 취약합니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면 가족 내에서도 역할이 줄어들고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핑카, 귀촌, 여행, 창업 등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무엇에 의미를 느끼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김정호 씨는 캠핑카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전북 남원 근교의 한 시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을 임차해 텃밭을 가꾸고 주말마다 읍내복지관에서 사진 봉사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캠핑카는 떠돌이의 자유를 줬지만 지금은 뿌리 내린 평온이 더 소중합니다. 이 말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퇴 후 진짜 자유란 어디든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곳이 생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유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퇴직 후 우리는 종종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에 집착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량, 더 넓은 자유. 그러나 김정호 씨의 고백은 묻습니다. 그 자유 속에 진짜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까?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캠핑카처럼 이동하며 사는 삶도 좋지만 그 안에 나의 일상이 없다면 그건 자유가 아닌 방황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캠핑카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꿈을 현실로 옮기기 전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편안한가? 그 답을 모른 채 떠나는 여행은 결국 다시 돌아올 길을 찾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씨의 캠핑카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있지만 그에게 남은 건 값비싼 교훈입니다. 자유를 설계할 때는 현실의 무게를 함께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은퇴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자유를 쫓기보다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떠도는 바퀴보다 뿌리 내린 마음이 더 단단하다는 걸 김정호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캠핑카를 몰고 떠나는 삶은 겉으로 보기엔 낭만 그 자체입니다. 아침마다 다른 바다를 보고 해질녘엔 낯선 산자락에서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모습. 그러나 실제로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캠핑카 생활은 여행이 아니라 끝이 없는 이동의 노동이라고. 오늘은 65세 전직 공무원 박성진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낭만 뒤에 숨은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박 씨는 공직생활 37년을 마치고 지난해 정년퇴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말을 남기며 그는 오랜 꿈이던 캠핑카를 샀습니다. 부부가 함께 전국을 돌며 사는 노마드 시니어의 삶, 그것이 그의 인생 2막이었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1억 2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280만 원, 국민연금 80만 원이면 충분히 여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직후 부부는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며 2달간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엔 행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떠날 수 있다는 자유, 알람 없이 맞이하는 아침, 매일이 다른 풍경. 그러나 그 낭만은 금세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캠핑카 안은 생각보다 좁았고 씻는 일 하나도 불편했습니다. 주차장마다 캠핑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전기와 물을 해결하려면 하루 종일 이동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건 인간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생 조직 안에서 살았습니다. 회의 보고 회식 늘 누군가와 연결된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오직 아내뿐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대화는 금세 잦아들었습니다. 같은 풍경을 봐도 감탄의 톤이 달랐고 여행의 속도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당신이랑 이렇게 매일 붙어 있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 말은 박 씨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어 강원도와 전라도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일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해안가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오히려 그 외로움을 증폭시켰습니다. 캠핑카 문을 닫으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엔 자유의 삶이라는 댓글이 달렸지만 정작 그는 마음속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도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주유비 60만 원, 캠핑장 이용료 30만 원, 보험료와 정비비까지 포함하면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은퇴 후 줄어든 지출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려면 멈춰야 하는데 멈추면 외롭다. 그 모순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캠핑카는 이동할 때마다 비용이 들고 멈춰 있을 때는 정체감이 무너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건강에도 이상이 왔습니다. 작은 공간에서의 생활, 불규칙한 식사, 부족한 수면, 허리 통증과 소화불량이 찾아왔고 병원 하나 들르기도 번거로웠습니다. 캠핑카는 자유를 줬지만 안정감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그는 8개월 만에 캠핑카를 처분했습니다.
되팔 때는 절반 가격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한 건 도망이지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장에서 받은 피로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그 모든 걸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캠핑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자유는 도망의 공간이 아니라 의미의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남아서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의해야 했던 겁니다. 그는 캠핑카를 팔고 다시 고향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니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고 나중엔 마을신문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기다려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얼굴엔 캠핑카 시절엔 없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의 낭만적 계획에는 3가지 착각이 숨어 있다고. 첫째, 돈이 있으면 불편함도 해결된다는 착각. 둘째,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거라는 착각. 셋째,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은퇴는 철저히 관계의 게임입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 내가 쓸모 있다고 느끼는 관계, 그리고 함께할 일상이 없다면 어떤 자유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단지 캠핑카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환상이 무너진 자리에서 소속의 가치를 다시 세운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가장 큰 변화는 돈이나 시간보다 나를 불러주는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는 건 물질이 아니라 사람, 의미 그리고 참여입니다. 지금도 그는 가끔 말합니다. 캠핑카로 떠나던 그날보다 복지관으로 걸어가는 오늘이 더 자유롭습니다. 그 말은 역설 같지만 은퇴 후의 진실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든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곳이 생기는 것이라는 점을. 박 씨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은퇴의 자유, 그 안에 사람은 있습니까? 자유는 혼자의 공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며, 함께 늙어가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결국 은퇴란 떠남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귀향입니다. 캠핑카는 그 여정을 잠시 빙 돌아가게 했을 뿐, 진짜 목적지는 늘 우리 마음 가까이에 있었던 겁니다.